네, 안녕하세요. 안스팜의 안혜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많이 상담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질문을 받았던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후계자금, 지금 이제 청년 후계농 선정이 되고 또 귀농자분들은 귀농자 선정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또 농지 마련 혹은 농지가 마련되신 분들께서는 시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정립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 농업의 컨셉 자체가 1차 생산이야. 그러면 1차 생산에 좀 특화된 농지, 또 1차 생산에 맞는 이 시설들을 내가 리스트업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견적도 받으시고 농업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6차 산업화 농업을 할 거야. 그런데 이 6차 산업화 농업도 어떤 체험이라든지, 자, 그러면 6차 산업 농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허가 절차적인 부분들, 또 6차 산업을 위한 또 온실 형태, 농지에 대한 용도 지역,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컨셉들이 확실히 정해지고 나서, 또 농지가 정해지고 나서는 시설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800평에 7동 또 짓고 있어요. 이번에 또 엽채 또 시설 채소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7동 재래식 토경으로 또 짓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농촌공사에 임대한 1800평에서 이제 농업을 하다 보니까 고가의 어떤 육식가게 혹은 밴도시계 아니면 48짜리 연동온실 이런 것들을 짓기는 좀 부담이 돼서 제가 직접 이 3위 파이프 가지고 폭 6m짜리에 길이 한 90m짜리 토경의 시설 채소 하우스를 짓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 자금력에 따라서 저 또한 재래식 이제 단동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이 단동 온실에서는 딱 계산이 돼요. 동당 매출, 예상 매출이 얼마 되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과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온실, 어떤 시설이 나한테 맞는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정말 어떤 자본력이 좀 부족하고 내가 보조사업을 못 받았어. 근데 초기에 농지까지 샀어. 그런데 이제 기존에 견학 다녔던 이 농가들을 보니 60각짜리 각파이프로 이렇게 딸기 연동 온실을 지어놓은 걸 봤어. 평당 단가도 굉장히 높고, 이런 온실을 굉장히 추구하다 보면 실제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600평짜리 각파이프에 연동 온실을 지었을 때에 대한 매출 구조와, 아니면 48짜리 아시바 파이프로 지었을 때에 대한 매출 구조, 그리고 단동 온실을 지었을 때, 물론 단동을 지었을 때는 버려지는 잉여 땅들이 생기기 때문에 농지 면적 대비에 대한 효율은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을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력 내에서 만약에 보조사업을 받지 못했다라면 어떤 온실이 나한테 맞는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재무상태표 이런 거 엑셀로 다 공유를 드렸죠. 이런 것들을 계산을 딱 때려보면 바로 내가 어떤 수익성이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시설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600평에 대한 농지 내에서 연동온실을 짓고 싶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48짜리 아시바 연동, 60각 각파이프 연동, 혹은 하이테크의 어떤 벤노형 구조 75각짜리, 크게 봤을 때 하우스 주기둥에 대한 재원들을 가지고 내가 한번 정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환기창 같은 경우 나는 건치식으로 할 거야, 혹은 렉피니언 창으로 할 거야. 금액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환기창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고, 혹은 나는 외렉을 설치하고 반대창은 건치를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전체 양렉을 할 거야, 전체 건치로 할 거야. 사실은 이제 ICT 환경 복합 제어 개념에서는 풍하창, 풍상창, 역창, 정창의 개념으로 이 양렉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ICT 운영하기, 또 비례 제어하기에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 온실 시공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작물의 형태에 따라서 굳이 필요 없으면은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피복제, 에너지 스크린 들어갈지, 혹은 다겹보온 들어갈지, 에너지 스크린과 다겹 들어갈지, 또 산란광 들어가서 에너지 스크린 들어갈지, 산란광 에너지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딸기든 오이든 토마토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온실을 짓든 간에 내가 현재 나의 자금력과 내가 지려는 그 주 기둥에 대한 골조 스펙, 그리고 또 환기창에 대한 스펙, 이 피복제에 대한 스펙, 그리고 그 내부에 대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확실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한번 비교 견적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크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아시바 연동의 폭 7m 내외에 봤을 때 높이 한 3.5에서 4.5 사이, 이런 온실에 건치시기에 다겹본 들어간다. 그럼 평당 한 25에서 30 내외로 나올 거고, 각파이프 같은 경우 각파이프로 폭 7.5에서 8m, 측고 4에서 4.5m, 그리고 건치식 비닐, 다겹본 커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30에서 뭐 35만 원 내외 이렇게 나올 거고, 또 거기에 렉피니언을 달게 된다. 35에서 40 내외 나올 거고. 이러한 러프한 어떤 평당 단가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들은 땅의 모양에 따라서 또 사이즈에 따라, 예를 들면 1000평 같은 경우는 각 파이프여도 단가 자체가 3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500평짜리 같은 스펙이야. 그러면 평당 단가가 뭐 35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 견적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좁히고 비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내 온실에 대한 상세 스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제가 주제로 해서 다룰 건데, 온실을 시공하시기 전에 각 지역의 조례와 지역의 건축법, 지방자치단체의 이 규정에 따라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 없이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보조사업을 받았어. 그 보조사업 조건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신고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고정식 온실로서 신고가 되면 취득세를 내셔야겠죠. 어떤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이 비닐하우스와 같은 이 지작물, 경량철골 구조물에 대해서는 또 농업의 어떤 목적이 있죠.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혹은 뭐 일정 기간, 이런 경우 지역에 따라서 어떤 신고와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는 온실 시공을 하실 때도 이 건축법, 그리고 지역의 조례, 지방자치의 어떤 규정, 그리고 관련해서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진흥구역 내에서도 그렇고, 온실에 대한 기초말뚝이 파이가 막 40파이가 넘어가, 혹은 줄기초로 쳐 고정식 온실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꼭 지자체와 또 문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그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시공에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막 샌드위치 판넬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지면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 포천 딸기엘리팜 벌금 5천만 원 받았죠. 저는 이런 농업 쪽의 일을 벌써 2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저 또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있고, 지역의 조례와 농지법과 여러 가지 어떤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면서 우리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이 온실을 시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력과 실제 내가 어떤 시설의 스펙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립이 돼 있으셔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인허가 부분, 또 시작부터 우리가 꼬이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벌써 청년후계농 회생 절차 사인 또 몇 명 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이런 영농 창업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인허가 부분 특히나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챙기셔야 돼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은 일반 전기 같이 끌어야 된다고. 이러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온실 시공하면서 다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 컨텐츠로는 제가 몇 년간 정말 많은 온실에 대한 시공과 설계, 자문, 평가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온실들을 48 아시바하우스, 각간하우스, 75각의 벤노형 하우스, 유리온실 하우스, 유리온실도 뭐 폴리카보네이트에 4mm 강화유리 하우스, 또 개발제한 구역 내에다가 시공을 했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례 중심의 어떤 영상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우리 그린팜스 글로벌 내에서는 이런 A to G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부터 또 온실 설계, 시공, 또 사후 관리까지 운영해주는 이 종합 솔루션을 운영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몇 개를 자문하면서 각종 인허가 부분부터 이 농지에 대한 활용, 이런 것까지 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례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애로사항들이나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 혹은 링크 통해 가지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